왜 대원이 돼가면 자꾸 내정간섭하느냐에 가서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세운 것이 뭔가 하는 내선일체. 이게 연세가 60대 후반, 70대 분들한테는 이게 구역질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내선일체. 무슨 말이냐? 내지인과 선인은 한 몸이다. 이게. 내지는 일본인이고 조선인의 약자가 선인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하는 걸 냈습니다. 나라가 일본한테 침탈당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내선일체를 들고 나서면서 나온 말이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인데 한 나라 안에 전하도 폐하도 둘이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있는 히로히토가 전하되고 폐하되지 조선진왕은 전하도 폐하도 아니다 이거야. 아니면 그만이지. 끌어내라라. 그래서 전하도 폐하도 당상관도 당하관도 아닌 하파로 격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고종황제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등방문이라는 자가 칼을 차고 고종 앞에 가죠. 하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대 총독 사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해 옵니다. 부임해 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와서 이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웃긴다 이겁니다. 조선진이 왕을 부르는데 전하도 폐하도 당상관도 당하관도 아닌 하파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 얘라 모르겠다. 더 끌어내라까지. 이건 뭐죠? 이게 각하입니다. 이 각하를 오늘날 대통령도 각하고 대통령 부인도 영부인 각하고 군에 있다 별을 달아도 각하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된 이 호칭을 각하 소리 들으려고 환장이 된 세상입니다. 우리 문화 이 똑바로 좀 알아봅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각하라는 말을 김대중 대통령 때 각하 대통령의 굳이 각하를 말 안 써도 된다 했는데 오랜 이게 입에 젖이 나더니 계속 각하요. 내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이걸 쓰지 말라 하고 했는데 안 돼요. 금방 쉬는 시간 나가더니 핸드폰이 따라락 오니까 야야야 각하 제가 떨어졌냐? 이런 이 각하란 말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 가운데 고치라는데도 못 쓴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 강령. 여기서 나온 말이 강령. 강령이 뭐예요?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대통령령. 바꿔놨는데도 강령이에요. 모든 신문, 매스컴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강요. 강요가 뭐예요? 국무위원이죠. 우리말로 고쳐놨어요. 다 발전하는데 이쪽 고쳐놓은 말보다는 이 말 더 써요. 각의. 이라크 파병안 각의 통과. 뭐예요? 국무회의.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은 문화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잡아야 될 문화인데도 언론부터가 막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중국 동계 경기 빙상 경기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세계 축제를 우리나라에 다 이제 유치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축제. 이 축제가 일본 말입니다. 마쓰리. 우리말로 뭐냐? 축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전작으로. 축전.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땐 청산되지 않은 문화. 언론이 더 분간을 못하고 쓰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되는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좋아요. 일본에서 요즘 옛날 우리 침탈기에 그 고문서들이 드러나옵니다. 드러나오는 문서에 보면 우리나라 왕을 갖다 각하도 쓰고 합하도 썼는데 이 합자를 갖다 뭘 바꿔놓은 건 이렇게 써 바꿔놨어요. 이 합자가 뭐예요? 조갑제 합자예요. 조갑제 합자. 왜? 사이토라는 인간이 고종황제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전부가 여자들이 포위하고 앉았더라 이겁니다. 조갑제 합자를 썼어요. 이런 비칭을 우리가 비신하기보다 모밀감을 참 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이 청산되지 않은 이런 문화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각하가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잡아야 될 문화들입니다. 문화들이고, 오랜 관직에다가 나가게 되면 대개 뭐가 나온 거니? 당호가 떨어집니다. 당호. 집이름. 뭔가니? 영국 엘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왔는데, 저 안동 하회마을 가서 생일잔치상 받던 집이 바로 충효당 한 유성용 선생 한테 떨어진 집 이름입니다. 충효당. 이 당호가 떨어집니다. 당호. 당호가 떨어지면 시호가 떨어져요. 시호. 시호가 뭐냐? 문간인 같으면 문도공, 문숙공, 무간인 같으면 충무공 하는 게 이게 시호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대내에 보면 이 우리 문화재를 보는 눈이 뺍니다. 그래서 전당, 학각, 재헌, 루정 이것이 오늘의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이고 아울러서 더 몇 가지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까 단과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나가면 이게 성이 많아요. 소위 성. 이 성이 많다 보니까 땅 이름에도 성자가 많아요. 의성, 한성, 화성, 보성, 곡성, 장성 온통 성입니다. 이 성이 뭐냐?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성의 본대말이 위례입니다. 위례. 위례성 하는 게 위례가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말이 길어. 울타리의 준말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전부 성안을 끌어들여요. 성안을 끌어들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돼 싸웁니다. 그것이 뭐예요? 3만 명 군대하고 3천 명 군대하고 대직에 싸운 것이 바로 유명한 행주산성입니다. 성인데 이게 위례라는 말이 울타리의 본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우리라는 말이 앞섭니다. 그 외국 사람들 헷갈려 죽겠대. 우리 학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기에 너는 아버지가 몇이냐? 우리 학교 몇 개냐? 이 복수 개념을 봅니다. 그건 뭔가니 전쟁이 나면 우리는 하나같이 성안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 하나가 되어 싸워요. 그런데 서구는 보면 성이 뭔가 부르거예요. 부르거. 그래서 서구 지명에 보면 부르거 많죠. 함부르거, 룩셈부르거, 찰스부르거. 이 부르거입니다. 이 서구의 성들을 보면 뾰족한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벽 하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총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이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돼 싸우는 것이 이 성인데 이 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지명으로 굳어진 데가 많아요. 하남 위례성인데 그다 성자 안 붙였대요. 위례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입니다. 성곽이 있는 데서 흘러오는 강 무슨 말이에요? 위례성강입니다. 위례성강. 송악성인 데서 흘러오는 강 위례성강인데 위가 타락되고 나니까 예성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 성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성은 우선 용도에 따라서 뭐가 있냐? 산성이 있어. 산성. 소위 말하자면 보리성입니다.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하고 망을 보던 산성. 그 다음에 업성이 있어. 업성은 뭔가 하니 그 고을을 지키기 위한 성이 바로 업성이에요. 업성. 그 다음번에 도성이 있습니다. 도성은 수도, 도읍을 지키기 위한 성이 바로 도성이에요. 예를 들면 한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게 도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뭐가 있는 거는 장성이 있어요. 장성. 많이 들어봤죠? 천리장성, 만리장성. 이 장성은 국토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천리장성이 있고 중국에도 보면 만리장성인데 이건 국토를 호위하기 위한 성입니다. 용도. 그 다음번에 성에 용도가 있는가 하면 성에 형식이 있어요. 형식. 성이 무슨 모양이냐? 성의 형식이 태매식 성이 있습니다. 태매식 성이 있어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산 중턱을 감아버려요. 모자띠 모양으로. 이것이 태매식입니다. 그 다음번에
포곡식이 있어요. 포곡식. 골짜기를 껴안고 품다 이거죠. 골짜기를 껴안고 있는 성이, 우리나라는 거의 성의 한 80% 가까이가 이 포곡식입니다. 전쟁이 나면 성 안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 식량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없는 성은 말하자면 죽음의 성입니다. 그래서 포곡식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형태, 구조. 구조가 뭘 되냐? 흙을 쌓으면 토성입니다. 토성. 보면 몽촌토성, 풍납토성, 토성입니다. 그 다음번에 돌로 쌓으면 석성이에요. 석성. 그 서울에 있는 그 북한산성이라든지 남한산성이 대표적인 예인데, 석성. 흙과 돌 막 섞어 쌓았어요. 혼축성입니다. 혼축성. 혼축성. 또 있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따만 통나물 같은 막 세워요. 목책성. 이와 같이 성은 용도에 따라 산성, 업성, 도성, 장성이 있는가 하면 형식이 태매식과 포곡식이 있고 구조에 따라서 토성, 석성, 혼축성, 목책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이 많다 보니까 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뭔가 는 그만큼 외침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 대륙에서 쭉 뻗어나와 있다 보니까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소위 만나는 각축의 장이 돼서 그만큼 이 외침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 우리 지명에도 성 이름이 많아요. 장성, 보성, 의성 하는 게 성 이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성의 문화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과언 아닌데 이 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도성을 한 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한 번도 써먹지 못했지만 이거 우리나라는 고을마다 성인데 성 때문에 살아남은 문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니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이 처음에 발간됐을 때 네 지를 만듭니다. 만들라고 첫째는 춘추관의 한 질. 이건 왜 그런 거니? 궁궐에서 봐야 되니까. 춘추관의 한 질. 두 번째는 충주. 이게 충주사고예요. 충주사고의 한 질. 세 번째는 성주사고, 경상북도 성주사고의 한 질. 네 번째는 전주. 조선왕조가 전주 이시 봉해하니까 전주사고의 한 질. 이렇게 분산 보관시켰던 겁니다. 보관시켰는데 조선조의 그 초기에 태종 때부터 이 실록을 쓰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소위 그 양성기란 분이 왕한테 건의합니다. 전하, 아렵게 항공하나 왕조실록이 전부가 대도시에 있다 이겁니다. 대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첫째, 화재 염려가 있다. 두 번째, 도난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성인은 산속으로 집어넣읍시다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저런 머리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한 질이 아니고 네 질을 분산 보관시킨 거 아닌가. 한 군데 사고 나도 세 군데 거는 살아남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져요.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왜구가 물밀듯이 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성주사고에도 불질러버려요. 타버렸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충주사고에 불질러버려요. 그 다음번에 서울 춘추관에 불타버립니다. 왜? 왕이 피난 안 간다 해가지고 야밤중에 새벽같이 어주로 몽진하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경복궁에다 불지르면 이거 불지르는 게 다 제가 남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걸 검산전투 고야바시 군대가 검산 밀고 넘어온다. 검산 밀고 넘어오면 전주가 날아가요. 검산전투를 몸으로 막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 조헌입니다. 조헌. 중봉 조헌 선생이 옥천에 귀양 갔다가 검산이 무너지면 전주가 무너진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주 사고가 날아간다.
왜 금산 전투에 700전투라고도 하는데 700명이 한 사람도 안 나고 거의 다 죽어요. 죽을 동안에 전주 사고는 어떻게 됐느냐. 다 피난 가버립니다. 관료들이. 피난 가고 나는데 학생 둘이 유아무하고 고아무개라는 학생이, 안아무개라는 학생이 이 전주 사고 번호를 자기 집 마당새를 동원해요. 동원해가지고 내장산에 가서 집어넣습니다. 내장산에 가서 집어넣으면 동물 속에 가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막아버리고 지킵니다. 금산 전투가 끝나고 난 게 전주 관원들이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전주 사고 피했거든? 누구의 소행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 유아무개하고 안아무개 표창을 줘야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감히 나라 족보를 어떻게 손대느냐. 죽여버려요. 근데 이 내장산 분이 나중에 살아남은 겁니다. 내장산 분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부안으로 빠져요. 부안으로 빠져가 해주로 갑니다. 해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걸리냐. 사명대사한테 걸려듭니다. 사명대사가 보면서 이 실력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서 사명대사가 저 묘향산 보현사에 가서 집어넣습니다. 보현사에 가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보현산 갔던 전주 사고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이야, 이거 전주 사고가 양성지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변은 안 당할 텐데 때 늦었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또 만듭니다. 이 춘주간 안걸 갖다 규장각에 한질 집어넣어요. 충주 사고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대산에 갖다 집어넣어요. 오대산. 이게 오대산 사고예요. 성주 사고 안 되겠다. 이건 태백산에 집어넣어요. 태백산. 이게 태백산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 사고 이게 안 되겠다. 무주, 적상산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한 질 더 만들어. 이번엔 5질. 이게 바로 외규장각이에요. 외규장각이 이게 강화도입니다. 이게 강화도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규장각부는 6.25 때 이북을 가버려요. 김일성이 갖고 와버려요. 북한애들 2조 실력 한글판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 오대산 사고부는 일본을 가버려요. 일본을 가는데 일본 관동대진 때 만신불수가 되다시피 하여 요 근래 내가 알기로는 일부가 되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태백산부는 빠지산들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고 외교장각 강화도분이 프랑스를 가버리죠. 프랑스 군대들이 갖고 와버립니다. 역시 적산산성 안에 있던 이 사고분이 오늘 살아갖고 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됩니다. 이게 적산산성이 난 저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문화재를 잘 조사를 해보면 이런 의미 깊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엔 우리 문화재 바라보는 눈, 문화재를 바로 알기 한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